국회는 오늘도 시끄러웠지만 허다희 의원실은 정돈된 고요함 속에 있었다. 허다희는 자신의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박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 병원 검진. 김 원장에게 내 스케줄 미리 알려줬겠지?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원님, 모든 준비 마쳤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오후. 허다희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다희야.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엄마는 너무 걱정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묻어 있었다. 허다희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엄마. 난 늘 건강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검진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 원장은 평소와 달리 말이 적었다. 그는 차분하게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미묘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허다희는 김 원장의 진료실로 향했다. 김 원장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자료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허 의원님,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허다희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추가 검사요?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스쳐 지나갔다. 김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가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다. 거기에 적힌 몇몇 수치들은 분명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허다희는 결과지를 훑어보았지만 애써 무시하려는 듯 표정을 굳혔다. 정기검진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늘 해오던 검사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말에 허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허다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 원장은 그녀의 침묵을 지켜보며 말했다. 내일 다시 오셔서 조직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이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허다희는 멍한 얼굴로 김 원장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김 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췌장암 사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허다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암사기요? 제가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순간 허다희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지윤 기자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이 중요한 소식을 빠르게 퍼뜨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 허다희의 암 진단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허다희 의원, 췌장암 사기 진단 충격점, 헤드라인이 온종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SNS는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평소 오만하던 허 의원. 결국 암에 걸리다니 인과응보 아닌가? 정치인도 병 앞에서는 별 수 없네.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는 그녀를 동정하기도 했다. 박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의원실에 들어섰다. 의원님, 기자들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강지윤 기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요. 허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막아.
전부 막아. 그녀는 겨우 말을 뱉었다. 어머니는 다희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 딸. 어쩌면 좋아. 이런 병에 걸리다니. 김 원장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허 의원님.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겼다. 현재로서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허다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강지윤 기자는 끈질겼다. 그는 병원 로비에서 허다이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어머님, 허다이 의원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지훈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허다희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가 왜 이토록 대중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파악하려 했다. 그는 단순한 특종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그에게 허다희의 암 진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운명적 만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병실에 홀로 남은 허다희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녀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과거의 오만함과 성공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때 강지윤 기자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음성 메시지였다. 허 의원님, 제가 의원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상 못한 제안이었다. 허다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 긴급 상황 속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김 원장은 허다이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재 췌장암 사기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종양이 주변 장기로 많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의 말은 허다이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어머니는 김 원장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 다희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김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으로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완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허다이는 자신의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표정이었다. 박 비서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원님, 혹시 다른 병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볼까요? 허다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라도 좋으니 다 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강지은 기자는 허다이의 수술 불가 소식을 접하고 더욱 취재에 몰두했다. 그는 김 원장에게 연락하여 허다이의 병세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김 원장은 의료윤리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강지훈 기자는 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그는 다른 암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췌장암 사기의 치료법과 예후에 대해 파악했다. 동시에 그는 허다이의 주변 반응을 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녀의 건강 악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는 그녀의 사퇴를 종용했고 일부는 그녀의 투병을 응원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병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허다이 의원.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라니 안타깝다. 아무리 미워도 병 앞에서는 다 인간일 뿐이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루었다. 강지은 기자는 허다이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님, 허 의원님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망설였다. 다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강지은 기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허 의원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진심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의원님의 상황을 증언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윤 기자는 어머니에게 허다이의 투병 과정을 기록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가 의원님께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함께 행동하자고 설득했다. 결국 어머니는 강지윤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다희의 병실로 돌아와 딸의 손을 잡았다. 다희야, 강지윤 기자랑 이야기해봤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이게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허다이는 침묵했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강지윤 기자는 병실 밖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첫 문장은 오만했던 정치인 허다희. 삶의 끝자락에서 진실을 마주하다였다. 그는 허다희의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싶었다. 김 원장은 허다희에게 조심스럽게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했다. 허 의원님, 항암 치료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제는 통증 완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허다희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지금 저더러 죽으라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는 김 원장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발 제 딸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말을 새가 없었다. 허다이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엄마, 이러지 마. 이러는 엄마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어. 병실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박 비서는 의원실에서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에 시달렸다.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정치적 압박과 병세 악화로 인한 시간, 압박이 허다이를 짓눌렀다. 강지윤 기자는 허다이의 병세 악화 소식을 접하고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투병기를 기사로 쓰며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던 여론이 점차 동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허다이 의원, 힘내세요. 병마와 싸우는 그녀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허다이는 그런 여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지윤 기자의 기사조차도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으로만 받아들였다. 병실에 찾아온 강지윤 기자를 보자 허다이는 차갑게 말했다. 기자님, 저를 동정하는 기사는 이제 그만 써주세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강지윤 기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의원님, 저는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투병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허다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는 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김 원장은 그녀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허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함도, 그녀의 권력도, 그녀의 명예도 모두 병마 앞에서 무의미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그녀의 병실을 찾아와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다희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허다이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삶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끝인 걸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만했던 허다이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허다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그때 이수연 연구원이 김 원장과 함께 병실로 찾아왔다. 이수연 연구원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허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허 의원님,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 있습니다. 아직 임상 2 상단계라 위험 부담이 크지만
의원님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다희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신약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김 원장은 신중하게 덧붙였다.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다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박 비서를 불러 최종 결단을 내렸다. 이 신약,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희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허다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살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신약 임상 참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허다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정치자금과 개인재산이 모두 신약개발연구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개적으로 신약 임상 참여를 선언했다. 저는 췌장암 사기 환자 허다희입니다. 저는 이 병과 정면 승부하기 위해 신약 임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기자는 그녀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허다희 의원. 전 재산 투입해 신약 임상 참여 선언. 그의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뜨거웠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수연 연구원은 허다희의 병실을 찾아와 신약 투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의원님, 임상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겁니다. 허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신약 투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구토와 고열, 전신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매 순간 포기 직전의 한계에 다다랐다. 어머니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야, 제발 그만둬도 괜찮아. 하지만 허다희는 굳게 버텼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미래를 걸고 극한 도전을 이어갔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수연 연구원은 그녀의 강한 의지에 감탄했다. 그는 허다희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며 신약의 효과를 주시했다. 이것은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허다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도전을 이어갔다. 신약 투여 후 한 달, 허다희에게 기적적인 호전 반응이 나타났다. 김 원장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허 의원님, 믿기지 않지만 종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허다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미약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다.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다희야, 정말 기적이야. 이수연 연구원은 허다희의 검사 결과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의원님의 의지가 신약의 효과를 더욱 높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허다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강지훈 기자는 허다희의 호전 소식을 접하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그녀의 회복 과정을 밀착 취재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췌장암 사기 허다희 의원. 신약 임상으로 기적적 회복. 그의 기사는 또다시 바이럴 반전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녀의 강한 생명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투병기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었다. 강지훈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허다희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과거에 오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고아가 될 뻔한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공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고 냉철한 가면을 썼던 것이다.
강지은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 이 사실을 담아냈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닌 인간 허다이의 깊은 내면을 조명하는 반전 증언이 되었다. 오만 뒤에 숨겨진 허다이의 진실. 가족을 위한 고독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뜻밖의 조력자는 강지은 기자뿐만이 아니었다. 이수연 연구원은 허다이의 사례를 통해 신약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이는 연구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허다이의 기적적인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약 개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병세 호전은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김 원장은 그녀의 회복 속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의원님의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허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다. 강지은 기자의 기사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허다희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고, 그녀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삶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섰다. 몇 달 후, 허다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섰다. 퇴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다이, 정말 고생 많았어. 허다이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젠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강지은 기자와 이수연 연구원, 그리고 김 원장과 박 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은 기자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허 의원님, 퇴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허다이는 환하게 웃었다. 강 기자님 덕분입니다. 저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수연 연구원은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의원님, 신약의 성공적인 임상 사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연구원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원장은 그녀의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완벽하게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박 비서는 그녀의 짐을 챙기며 눈물을 글썽였다. 의원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허다이는 퇴원 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했다. 그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오만했던 정치인 허다이는 병마와의 싸움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가 아닌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새 출발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허다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강지은 기자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 기자님, 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지은 기자는 미소 지었다. 의원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은 계속된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오만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죠. 허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허다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